문나이트 이후에 마블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드라마 문나이트는 왜 지금 나오게 되었는가.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드라마 리뷰는 문나이트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팔콘과 윈터 솔저, 완다비전, 로키, 왓이프, 호크아이에 이은 6번째 MCU 작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슷한 느낌의 영화가 상당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배트맨을 연상시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읊어보자면 1화는 메멘토, 2화는 본 아이덴티티, 마이너리티 리포트, 데드풀, 3화는 아이덴티티, 아바타, 샤먼킹, 4화는 미이라, 유주얼 서스펙트, 5화는 신과 함께, 이터널 선샤인, 6화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셔터 아일랜드, 프레시맨 같은 슈퍼전대 시리즈, 엑스맨 아포칼립스, 엄청 많죠? 이런 작품들이 정말 떠올랐어요, 보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호크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1, 2, 3화에서는 이 드라마를 리뷰해야 되나? 더 이상 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 5, 6화에 가서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로키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4, 5, 6화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으로는 수많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미스터리 장르를 잘 보여줬고, 드라마가 예측 불가하다는 점에서 신선도가 매우 높다는 게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아쉬운 점으로는 마블 드라마에서 계속 언급되는 작은 스케일의 액션, 드라마의 어려운 이해 난이도와 전체적인 재미의 밸런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작품들이 떠오르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나열한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히어로 작품의 미스터리나 스릴러, 그리고 모험, 장르적인 특성으로 귀결됩니다. 본체는 히어로 장르이지만 아마도 미스터리와 모험을 섞어서 장르 영화를 만들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레퍼런스를 따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축해보면 미스터리한 모험을 떠난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스터리 장르의 최고로 꼽히는 영화들이 각 화마다 배치되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이죠. 그래서 장르적 특성도 잘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문나이트가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들을 레퍼런스 삼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1화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숨기고 연출로만 스티븐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기억 상실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메멘토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거울에서 마크가 등장하고 나서는 멀티버스나 다중인격의 떡밥을 던져주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2화에서는 위기에 몰린 스티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 움직이는 모습은 본 아이덴티티를 연상시키죠. 그리고 빌런인 헤로우는 예고된 악재는 죽여야 한다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논리로 세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의 문나이트로 변하게 되는데 가면을 써서 그런지 데드풀이 생각나더라고요. 3화에서는 멀티버스의 영향이 아닌 다중인격이 확실시되면서 영화 아이덴티티의 모습이 보였고, 아바타 중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샤먼킹이나 블리치 같은 작품들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4화에서는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되면서 미이라를 연상시켰고, 스티븐이 총에 맞으면서 드라마가 갑자기 반전되며 정신병원의 모습이 비춰졌죠. 여지껏 나온 스토리의 조각의 파편들이 이곳 저곳 널려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유주얼 서스펙트를 연상시켰습니다. 5화에서는 본격적인 사후세계의 모습과 마크의 과거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과 함께 이터널 선샤인의 모습이 또 그려졌습니다. 6화에서는 사후세계, 정신세계, 현세계를 오가면서 셔터 아일랜드 같은 느낌을 주었고요. 마지막 후반부, 신들의 싸움이 펼쳐지면서 슈퍼전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다양한 미스터리적인 재미를 각 화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장르 영화가 된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영화들을 섞어낼 수가 있냐고요. 두 번째는 예측 불가입니다. 최근 마블 영화들은 온갖 변주를 시도하기에 전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다른 제작사의 캐릭터를 등장시킨다든가, 완다비전은 시트콤이란 장르를 부각시켜서 독특한 구성의 재미를 보여준다든가,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에서는 멀티버스를 통해서 한 캐릭터를 다양하게 보여준다든가, 관객의 시각이 넓어진 만큼 좋든
실튼 간에 예측 불가능한 줄거리를 선보인다는 점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변칙의 가장 앞선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스터리 장르를 표방한 만큼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 채 각 화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버리니 뒷이야기가 전혀 예측이 안 되죠. 진짜 모르겠더라고. 특히 사후세계, 정신세계, 현세계로 이어지는 4, 5화는 가장 변동이 심하고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정말 뒤집어 놓으셨다. 작품을 다 보기 전까지 마치 시청자가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니 더욱 마크에게 잘 이입되는 장치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라는 세계관을 또 넓히면서 MCU 전체의 그림도 미스터리하게 만든 건 대단하고 과감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배트맨이었습니다. 액션에서도 유사한 구석이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근접 전투, 격투 스타일의 액션을 구사했습니다. 최근 개봉했던 블랙 위도우, 샹치, 이터널스의 길가메시, 팔콘과 윈터솔저, 로키가 비슷한 류의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샹치, 그리고 팔콘과 윈터솔저를 제외하고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타격감입니다. 단순하게 최근 개봉했던 영화 범죄도시2 유사한 더 배트맨과 비교해봐도 타격감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격감을 주는 요소로 사운드, 카메라 앵글, 편집 속도 이외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청 연령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액션에서 임팩트를 낮춰서 묘사가 덜 사실적이어야 시청 등급을 낮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블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근접 액션은 보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고요? 디즈니잖아요. 두 번째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스티븐, 마크 외에 가장 강력한 액션을 구사하는 제이크 로클리가 꽁꽁 숨어있기 때문에 연출 자체를 깜빡이고 난 후 그 상황만 보여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아쉬워요. 저는 제이크 로클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아마 이번 드라마가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멀티버스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난이도가 있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기억상실, 이후에는 멀티버스로 페이크 한번 주고요. 이집트 신화, 다중인격, 사후세계, 정신세계, 현세계, 과거까지 아주 복잡한 서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블 시리즈까지 얹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파악이 가능하겠으나 대중들에게는 드라마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편집도 꼬아놓고 구성도 꼬아놓고 충분히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밸런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문나이트는 대기만성형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1, 2, 3화에서 차곡차곡 내용들을 쌓아 올려서 4, 5, 6화에서 빵빵빵 터트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미스터리 영화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의도적으로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허나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영화의 전개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셨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화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쿠키에서 등장하는 제이크 로클리의 정체도 드라마에서 수많은 단서들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반전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반전스러운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반전들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일 수 있겠으나 이런 류의 영화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김새지 않았을까, 예상이 너무 가능하지 않았나. 자, 마지막으로 이후 마블의 행보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문나이트 이후에 마블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드라마 문나이트는 왜 지금 나오게 되었는가 였습니다. 현재 멀티버스만 해도 따라가기 벅찬 듯한 관객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렇다고 모든 작품을 섭렵하려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문나이트 작품으로 더욱 세계관을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고나 할까요? 현재 여론은 멀티버스와 사후세계 이 투 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을 제가 봤어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어벤져스나 멀티버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독 시리즈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마블이 단독 작품의 노선을 현 상황에서 실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멀티버스로 인해서 가벼운 관객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멀티버스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걸 선보인다?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나이트를 지금 시점에서 공개한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디펜더스를 MCU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문나이트를 투입시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나이트는 코믹스에서 디펜더스 멤버였죠. 또 최근에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 넷플릭스에 데어데블이 나오고, 호크아이에서는 킹핀이 등장했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블랙볼트와 찰스 자비에를 등장시키면서 이후에 인휴먼즈와 엑스맨을 출연시킬 바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블의 모든 캐릭터들을 편입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문나이트를 디펜더스의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드라마를 공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터널스와 토르의 연관성입니다. 이터널스는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바탕으로, 토르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집트 신화를 기반으로 둔 문나이트와 어떤 연관성들을 갖지 않을까 두 번째 가설을 내세워봅니다. 자, 그러면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재밌었습니다. 신선했고요, 참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라는 건 좀 길어서 아무리 끝에가 재밌어도 처음에 견디지 못하면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초장부터 재밌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나이트는 조금 힘들었다. 뒤에 많은 재미가 있는데 그 많은 재미를 가지기 위해선 버텨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 다른 영화들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스터리 장르 드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이해하지만, 뭐 버티기 힘들었다는 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견디고 나면은 저 광야를 볼 수 있으니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5점 만점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크아이보단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은 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 동료가 되어라.